현지 시간 25일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이번 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대화를 나눴을까요? 네, 이번 회담의 핵심 키워드는 경제 안보, 공급망이었습니다. 두 정상은 양국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고 대규모 협력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는데요. 네. 특히 큰 성과 중 하나는 관세 인하입니다. 기존 25%였던 관세를 15%로 낮추기로 공식 발표했고요. 반도체와 배터리 같은 첨단 산업 투자 확대, 조선과 원전 협력까지 폭넓게 합의가 되었습니다. 네. 이번 정상회담 시간이 2시간 20분 정도 진행이 됐다고 들었는데 꽤 많은 주제를 다룬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셨던 원전 협력,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오갔을까요? 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전부터 한국이 미국에 와서 원전을 지어달라고 공개적으로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번 회담에서도 미국은 2050년까지 원전 용량을 4배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면서 한국 기업들을 파트너로 적극 검토 중이라고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내 신규 대형 원자로 10기 건설과 이른바 원전 르네상스 정책을 언급했습니다. 이번 소식들이 나오면서 제조업 르네상스를 양국이 이제 열겠다 이런 뉴스들이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회담에서 관련 MOU도 체결이 됐다고 하던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일까요? 네, 이번 회담에 맞춰 현지 시간 25일 워싱턴에서 한미 양국 기업들이 조선, 원자력, 항공, LNG 핵심 광물 분야에서 총 11건의 계약과 MOU를 체결했습니다. 원자력 분야만 보더라도 한수원, 두산에너빌리티, 엑스에너지, 아마존 웹서비스 4자가 참여해 SMR 설계, 건설, 운영, 협력을 위한 MOU를 맺었습니다. 어떤 주식을 사야 할지 고민되시나요? 지금 당장 인베스팅 프로를 구독하세요. 네. 근데 최근에 국내에서 한수원 이슈로 좀 시끌벅적하잖아요. 네.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랑 지식재산권 분쟁 합의 내용이 공개되면서 굴욕 계약이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 회담을 계기로 조정이 좀 될 가능성은 없을까요? 네, 아쉽게도 아직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추진된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 간 만남은 합작사 설립 시점이나 수익 배분 방식 같은 핵심 쟁점에서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해 최종적으로 무산됐습니다. 왜 그렇게 무산이 된 걸까요? 네, 양측 모두 미국 원전 시장 진출을 위해 합작 투자사를 설립하자는 큰 틀에는 공감을 했지만요. 누가 주도권을 가질지, 수익을 어떻게 나눌지에 대한 의견이 갈린 겁니다. 여기에 불공정 계약 논란과 지식재산권 문제, 국내외 정치적 이슈 등이 복잡하게 작용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듣다 보니까 참 복잡한데요. 이 말 많은 불공정 계약 논란, 구체적으로 배경에 대해서 좀 더 듣고 싶습니다. 네, 지난해 한수원과 한전이 체코 원전 수주에 도전했을 때요. 네. 웨스팅하우스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APR 1400 설계가 우리 기술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거니까 미국 정부 승인 없이는 제3국에 수출할 권리가 없다는 주장이었는데요. 소송이 장기화되면 체코 진출 자체가 막힐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지난 1월 한수원은 웨스팅하우스와 타협 협정서를 맺고 분쟁을 종결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겉으로는 해피엔딩 같은데 왜 굴욕 계약이라는 말이 나왔나요? 네, 계약 조건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는데요. 우선 원전 1기를 수출할 때마다 약 9천억 원 규모의 물품 용역을 웨스팅하우스와 반드시 계약을 해야 하고 추가로 기술 사용료만 약 2,400억 원을 내야 합니다. 이행 보증을 위해 원전 1기당 4억 달러 규모의 보증 신용장도 발행해야 하고요. 계약 기간도 무려 50년, 수출 가능 지역도 체코와 중동, 중앙아시아, 동남아, 아프리카, 남미 정도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계약이 SMR까지 영향을 준다는 말도 있더라고요. 네, 그게 가장 우려되는 부분인데요. 우리나라가 독자적으로 SMR을 개발하더라도 웨스팅하우스가 기술 자립 검증을 인정하지 않으면 제3국에 수출할 수 없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사실상 기술 주권을 크게 제약하는 조건이죠. 특히 정부와 업계가 미래 먹거리로 삼고 있는 SMR 분야까지 발목을 잡을 수 있어 충격이 큽니다. 그럼 이런 조건들이 국내 원전 산업 전반에도 영향을 줄 것 같은데요. 원전 1기를 수출할 때마다 로열티, 물품 구매, 기술 사용료 부담이 발생해 수익성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또 한국형 원전 독자 모델이라는 명분도 약해질 수 있고요. 일각에서는 최소 9억 5천만 달러 이상 수익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사업 참여 자체가 어렵다. UAE 바라카 원전처럼 오히려 적자로 전환될 수 있다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다만 긍정적인 시각도 있는데요. 웨스팅하우스와 합작사를 통해 미국, 유럽 시장에 진출할 수 있다는 길이 열렸다는 점은 오히려 기회의 포인트입니다. 어떤 주식을 사야 할지 고민되시나요? 지금 당장 인베스팅 프로를 구독하세요. 네, 이런 소식들이 나오면 보통 주식 시장이 요동치는데 국내 원전 관련주들 어땠을까요? 협약 소식이 전해진 직후 20일
국내 증시에서 원전주들이 일제히 약세를 보였습니다. 대표적으로 두산에너빌리티와 한전, KPS 모두 8% 이상 하락하며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제가 그 순간에 직접 목격을 했거든요. 참 많이 놀랐는데, 그럼 증권가에서는 앞으로 이 원전주들을 어떻게 보고 있을지 궁금한데요. 이번 협약을 악재로 판단하고 있을까요? 의외로 새로운 악재는 아니다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번 협약이 사실상 올해 1월에 이미 공개됐던 내용을 재확인한 수준이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또 원자력 산업은 단순한 에너지 산업이 아니라 전략 안보 산업의 성격도 강합니다. 따라서 기술 협력이나 로열티 지급은 불가피하다는 게 업계의 평가입니다. 네. 특히 웨스팅하우스가 원전을 짓는 과정에서 핵심 기자재를 대부분 두산에너빌리티에 의존해왔는데요. 미국, 중국, 체코 원전까지 모두 두산에너빌리티가 주요 공급을 맡았습니다. 결국 웨스팅하우스가 유럽 시장에서 원전을 짓더라도 두산에너빌리티나 현대건설 같은 한국 기업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이 원전주 저가 매수의 기회일까요? 증권가에서는 일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 합의가 시장에 이미 알려진 조건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저점 매수 기회로 보는 시각도 있는 건데요. 특히 해외 프로젝트 수주와 관련해 미국의 제재 리스트가 줄었고 제3국 수출 확대와 미 원전 시장 진출 가능성이 열렸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어떤 주식을 사야 할지 고민되시나요? 지금 당장 인베스팅 프로를 구독하세요. 그렇다면 국내 원전주들의 적정 주가도 궁금한데요. 인베스팅 프로에서는 어떤 분석을 내놨을까요? 네, 먼저 두산에너빌리티의 경우 올해 순이익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다만 주가의 변동성이 크다는 점에서 하락 여력이 44%로 진단이 됐고요. 적정 주가는 약 36,000원 선으로 평가됐습니다. 네. 반대로 한전, KPS는 전망이 긍정적인데요. 애널리스트들은 매출과 순이익 모두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상승 여력은 18%, 적정 주가는 약 59,000원 선으로 제시됐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에도 더 새로운 키워드와 인사이트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잊지 말고 꼭 찾아와 주세요.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어떤 주식을 사야 할지 고민되시나요? 유명 투자자들의 포트폴리오부터 적정 주가까지 단 1초 만에 확인할 수 있는 AI 분석을 통해 수익 가능성이 높은 종목도 추천해주는 고정 댓글에 할인 쿠폰 링크까지 주식 고수가 되고 싶은 분들은 지금 당장 인베스팅 프로를 구독하세요.